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둔 어느 날 한 출마자가 지인의 소개로 상담을 의뢰해왔다. 그는 이번 선거에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걸려있다고 말하며 과연 당선에 인연이 있는지 6효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괴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뽑았으며 작괴일은 자월 임자일이었다. 본괴는 화산녀였고 초효가 동하여 리위화 육충괴로 변화하였다. 화산녀는 나그네 려자를 사용하는 괴이다. 려괴의 가장 큰 특징은 개개 형상이다.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며 자신의 터전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장소에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려괴는 기반이 약하거나 정착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 내 뿌리가 깊지 못하거나 조직이 완전히 결집되지 못한 상태, 혹은 외부의 흐름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쉬운 모습을 상징한다. 겉으로는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안정감보다 불안정성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는 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변괴가 리위화 육충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였다. 육충은 모이는 힘보다 흩어지는 힘이 강한 구조이다. 선거에서 육충은 지지층의 분열, 조직의 이탈, 내부 갈등, 표의 분산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하나로 모였던 힘이 시간이 갈수록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현상도 육충의 대표적인 작용 가운데 하나이다. 초효는 세효, 진토, 자손효였다. 세효는 후보자 본인이다. 자손효는 민심과 지지자, 선거운동, 홍보활동을 뜻한다. 즉 출마자 자신이 민심을 얻기 위해 직접 뛰고 있는 모습이 초효에 나타나 있었다. 그런데 이 진토 자손효가 움직여 묘목 부모효로 변화하였다. 부모효는 선거에서는 공식 문서, 선거 결과, 행정 절차, 당선증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효인 묘목 부모가 인묘공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진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묘목 부모는 자월과 임자일의 생조를 받고 있었고 실제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시기는 이미 4월 망종 무렵이었다. 따라서 이 부모효는 힘이 완전히 없는 진공이라기보다 가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부모효는 실제 작용력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부모효의 공망이 아니라 부모효가 세효를 회두국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토가 변화하여 묘목이 되었는데 묘목은 다시 진토를 극한다. 이것이 바로 회두국이다. 후보자가 애써 만들어낸 결과가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형상이다. 문서는 살아있었지만 그 문서가 후보자를 돕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초효, 세효는 응효, 유금을 생하고 있었다. 토생금, 출마자 자신의 기운이 응효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진유합까지 형성되고 있었다. 합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돕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 괴에서는 세효가 응효를 생하면서 응효와 합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기운을 상대방이나 외부 환경에 내어주는 형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인데 이 괴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 효는 오화 형제효였다. 자월에서는 월파를 맡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경쟁 세력처럼 보인다. 그러나 암동하고 있었다. 암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경쟁 세력은 조용해 보일 뿐 실제로는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효는 신금 처제효였다. 처제는 선거자금, 조직운영, 후원 세력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월에서는 휴수 상태였다. 자금이나 조직력이 기대만큼 강하게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추진력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효는 응효, 유금, 처제효였다.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응효는 외부 환경, 선거판 전체의 흐름, 경쟁 진영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유금은 스스로 강하지는 않았지만 세효, 진토의 생조를 받고 있었다. 즉 외부 환경이 후보자 자신의 기운을 흡수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세효가 응효를 생하고 다시 진유합까지 형성되니 선거의 주도권이 점차 후보자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 5효는 미토, 자손효였다. 자손은 민심이다. 그러나 휴수 상태였다. 지지자들은 존재하지만 폭발적인 결집력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선거 막판에 결정적인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힘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상효는 사화 형제효였다. 백호가 임하였다. 형제효는 경쟁자와 경쟁 세력을 의미한다. 비록 월일의 도움은 부족했지만 백호의 기세는 결코 약하게 볼 수 없었다. 끝까지 치열한 경쟁과 충돌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신인 관기가 복장되어 있는 모습도 결정적인 모습이었다. 관기가 삼효신금 처제효 아래의 비복 상태다. 용신이 복장되면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세효가 부모로 변화하며 회두국을 당하고 있었다. 둘째, 세효의 기운이 응효를 생하고 진유합을 이루고 있었다. 셋째, 변괴가 육충계로 변하면서 모이는 힘보다 흩어지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부모효는 가공 상태로 실제 작용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효를 돕는 방향이 아니라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다섯째, 용신 관기가 음복된 상태이다. 결국 이 괴는 후보자 자신의 노력은 컸으나 그 힘이 온전히 자신에게 모이지 못하고 외부로 흘러가는 구조였다. 선거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괴에서는 민심과 조직, 외부 환경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기보다 분산되는 모습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상담 당시에도 당선보다는 낙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실제 결과는 낙선이었다. 화산녀의 나그네는 끝내 주인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육충의 기운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지 못한 채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 괴는 선거 당락을 판단할 때 단순히 공망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세효의 회두국과 세생응, 진유합, 관기효 운복 그리고 육충변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전 사례라 할 수 있다. 하늘의 때가 아니면 꽃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뿌리를 내린 나무는 다시 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쉬움이 내일의 밑거름이 되어 더 큰 인연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임사